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잇따라 제기한 피고인 대통령 논쟁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8일 날, 8일 날 먼저 그 SNS에 얘기했죠. 이재명 지금 그동안 사법 리스크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포 동의안, 부체포 논란이 있었고 피의자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여의도 대통령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은 대통령도 출마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핵심을 전곡을 찌른 겁니다. 먼저 8일 날 얘기하기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형사재 피고 받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그게 이 헌법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9일 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에서 끝이다. 물러나야 하고 그렇죠.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84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느냐 여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물론 새로운 형사사건 재판은 못해요. 새로운 재판은 못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을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요. 재판 지연 범죄 지금 3개 재판이고 엄청나게 이번에 또 하나 또 추가 대북 송금까지 가면은 이제 4개 재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거의 침대 축구하듯이 버티는데 대통령 선거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이 하던 재판까지 중단돼야 되느냐? 그걸 지금 문제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선 제1검소리를 될 정도로 법에 정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형사 이 사법 분야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문헌적 해석, 그러니까 문맥 그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서 그 유죄가 되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던 재판까지 수도하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또 일부 학자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에 전념하라는 뜻에서 재판은 다 면제해 주는 게 그게 법 취지다, 헌법 취지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헌법론자로서 유명하죠. 여기에서 지금 84조에서 얘기하는 소추라는 개념은 수사부터 기소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 받던 재판 진행과는 상관이 없다. 소추라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거, 공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수사에서 공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홍원식 건대 교수 등 또 다른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처벌에 따른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서 재직 전 범죄건, 재직 중 범죄건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법의 취지다. 대통령이 재직 중이든 재직 전이든 형사상 소추로 인해서 재판받고 어떤 형벌을 받을 경우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목적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이 두 의견이 지금 아주
팽팽하게 갈린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표님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문헌적으로 이 헌법에도 탄핵 소추하고 탄핵 심판이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따로따로. 그렇죠. 형사 소추와 형사 소송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것처럼. 저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핵심을 잘 정확히 찔렀다고 봐요. 지금 뭐 이재명이가 재판 다 몸으로 때우고 있잖아요. 침대 축구하고 재판 아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비리, 성남 FC는 다 뭉쳐서 재판을 해요. 이게 2027년 3월까지 아마 1심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중교사. 이것도 간단한 거라 연내에는 1심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다들 아니면 총선 전에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근데 안 나와요. 지금도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이거는 선거법은 6개월 내에 재판하기로 돼 있는데 1심은 나오게 판사가 재판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광길대 판사는 당시에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온전치 못하겠다 했고 아예 사표를 내고 했어요. 진짜 판사들이 재판을 아예 뭉개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간단한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는 사실관계는 더 규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올해 내에 1심이 나온다고 그래도 2심, 3심까지 가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2027년 3월에 대선이니까 그 전에 대선 후보 되면은 수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수덥되고 그런 불이익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재판 하던 거는 끝까지 해서 대통령 되더라도 그 재판에 밝혀서 죄가 있으면은 아웃시켜야죠. 대통령 아웃시키고 다시 대선을 해야죠.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게 사회 정의 아니겠습니까? 재판 안 하고 침대 축구하고 끝까지 버티면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면은 기존에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합니까? 저는 그 일부 헌법학자들의 논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해석은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헌재도 그냥 내릴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돼야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재판도 없고 그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뭐 재판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나서서 뭐 내릴 수는 없고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헌법학계에서 학자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그게 여론으로 또 형성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마 여론조사 해볼 거예요. 아니 재판받던 걸 대통령 되면 그대로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 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하냐. 저는 한 최소 6대4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재판 받은 거 계속 재판해가지고 유죄 판결 나면은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범죄인이 나쁜 놈은 감옥에 가야지 대통령실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하고 같은 범죄 지금 이화영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무죄고 없어져 버리고 아닌 사람 보통 사람은 가서 깜빵에 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헌법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하고도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대통령만 되면은 뭐든지 면책해 준다. 이거는 저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어거지라고 봐요. 이거는 물론 뭐 이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건데 이건 사회 여론조차도 이건 용납을 안 하는 걸로 봐요. 요즘에 저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 다큐멘터리에 히틀러 집권 과정 나온 게 있더라고요. 히틀러 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국가수권법이라는 거 만들어갖고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법 다 통과시켜갖고 독재당을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근데 나치당을 만들어 국민들이 열광을 해요. 하다못해 체코 병합하잖아요. 체코의 그 독일 쪽 관계 있는 사람들 또 열광을 해요. 국민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개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국민들은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1차 대전에 가버린 독일이 지고 그 울화를 히틀러를 통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정말 지지를 많이 받다고 그래서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 놀란 게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숙하죠? 정치인들이 그때 대통령하고 총리가 있는데 히틀러를 아예 총리로 지명을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아예 합법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다가 히틀러한테 다 당했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다 똑같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이재명을 위한 네. 당헌 개정에 네. 지금 아마 이 최고위에서 네.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뭐 정무위에선가 최종적으로 네. 의결할 것 같은데. 네. 당원, 당규 모든 거를 이재명으로 해서 지금 다 바꾸고 맞춤형 있잖아요. 아니 개정을 저는 해버리잖아요. 당연 당규로 저는 그대로 놔두고 예. 부칙에다가 이재명은 워낙 위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게 히틀러하고 똑같은 뭐,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집권 과정이나 2차 대전 일으킬 때 전야나 지금 이재명 움직임이나 물론 뭐 이재명 쪽에서 들으면은 펄쩍 뛰겠지만 네. 너무 모습이 유사하게 간다. 당에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아예 실종되고 개딸들 일부 또 이재명 측근들을 위해서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식 이거를 갖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무슨 혼돈에 휩싸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딱 네. 허를 찌르고 지금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금 반응이 없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을 붙였어요. 지금 붙였죠. 한동훈 네. 전 위원장이 이재명 자공론을 정조준해 갖고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묻힐 것은 아니고 이제 1심 판결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논쟁이 아직은 확 점화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뭐 1심 판결 하면은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연내에는 되면은 뭐 나온다고 봐야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뭐랄까 뭐 내부 동요랄까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있다고 만약에 봐야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라도 네. 만약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놨는데 대선 얼마 안 두고 이 선거법이라든가 위정교사 같은 것은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금방 나올 수가 있죠. 그 이전에 나올 만약에 수 있죠. 3월 선거인데 1월 달이라도 나왔다든가 끝나는 그러면 거죠. 망해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아닙니까?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재산을 아버지가 한 아들한테 몰빵해서 다 줬는데 지금 몰빵이에요. 그 아들이 부도가 나면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버지 집까지 다 팔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하나만 보고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흔들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망하는 거죠. 이승만 예. 그 선거 때 예. 신익희, 예. 해공 신익희, 네. 유석 조병옥 다 선거 얼마 대선 그렇죠. 얼마 안 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죠. 갑자기 서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계속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저절로 된 여기하고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부정선거를 했다지만은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조병옥, 신익희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예. 이기붕 부통령이 그렇죠. 한 거지. 어떻게 아니 보면 혼자 뛰는데 몰라 부정선거 예, 합니까? 혼자 뛰어서 된 거예요. 그때는 예. 부통령 부정선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승부수에서 이재명이 올인하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위험한 헛물 아주 김칫국을 한 사발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아주 위험한 리스크가 그렇죠. 있고 최고의 위험한 리스크가 예. 있단 말. 경선 후보 뽑아놨는데 대선은 얼마 안 두었는데 재판 딱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판사들이 그만한 용기가 있을지도 문제입니다만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버렸다. 헌재에서 계속해도 좋다.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을 경우 계속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헌재한테 그 유권 해석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대통령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돼도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이재명은 특히 재판 중에서 위중교사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는 간단한 재판이거든요. 사실 내년에 3심까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선거법은 빨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 같아요. 비상해요. IQ가 뭐 보통 사람의 뭐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작년까지는 피의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이게 논란했다면은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 지금 저기
누구요? 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불법 네. 벌써 그게 9년 6개월짜리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이가 공범이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네? 지사 부지사는 뻔한데. 근데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가 카드를 딱 이런 것도 있다. 딱 꺼낸 근데 거죠. 무서워. 국민의힘에도 판사 출신 네. 그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아무 생각 없이 국회의원 금배지만 갖고 누리었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맥락이 없는 거죠. 세상을 보는 한동훈은 딱 전국을 찌르고 전국 나오죠. 찌르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철옹성을 엄청나게 구축해 놨다 그러는데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한 방 빵 때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한때 같으면은 한동훈 뭐 국민의힘 욕을 많이 할 텐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법적 논쟁으로 붙어버리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논쟁 자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국민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딸들 강렬 지지자 팬덤층이라고 해도 이거 괜찮을까? 이거? 네. 의구심이 들죠. 그렇죠. 재판 결과만 나오면 집행유예만 나오면 아웃인데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만 나오겠어요, 이게.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는 됐어요. 네. 그 당시 홍준표, 네. 그때는 자유한국당인가 네. 하도 이래 당이 네. 많이 바뀌어갖고 홍준표가 네.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 있었죠. 성완종 예. 그 그렇죠. 정치 네. 자금을 네. 1억인가 받아갖고 네. 그게 지금 대법원 상고심 판결만 그렇죠.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는 것은 거의 무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큰 그 이슈로까지는 제기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지연시켜갖고 형사 비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냥 사그라들 수 없는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혐의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 뭐 성남FC,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한 10개 안팎이거든요. 이거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그거보다 무죄 더 받는 게 어렵죠. 더 어렵다는 그래서 거 아닙니까? 홀짝 해가지고 한쪽으로 홀만 계속 나올 확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고 반성하고 오랏줄 받고 감옥에 가서 지금부터 수용생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이 피고인 대통령 논쟁 대선판에 어떤 유튜버 얘기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 체인지도 되는 순간에 이재명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한테 치명적인 그 변수를 던진 거죠. 포탄을 던진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졌다는 논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면 또 논란이 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 중심을 이재명으로 옮겨줬어요.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온 수류탄을 이재명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포탄 안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묘한 바둑에 한 수를 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입니까? 그렇죠. 신의 한 수라고 봐야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